자, 두 번째는 중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활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교육자료는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침서와 PPT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생용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교재의 구성 체계가 되겠습니다. 도입, 전개, 정리, 지역사회, 연계로 되어 있고 도입은 단원 열기입니다. 그리고 전개는 기본과 활동, 정리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 그 다음에 가정, 지역사회, 연계. 2015-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교에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특히 영양식 생활의 교육의 특징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하는 부분들이서 적용하는 부분이어서 가정, 지역사회, 연계까지 포괄하도록 하였고 이 틀은 초, 중, 고 구성이 동일합니다. 학생 입장에서 구성했고 그 학생 입장에서 구성한 이유는 학생이 바라봤을 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연계된 교육을 받았을 때 이 책 구성 자체가 낯설지 않으며 익숙한 틀에 의해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단원 구성 보겠습니다. 앞서 6개 단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6개 단원을 내용체계 틀에다가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영역 3개 각각에 대해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식생활과 건강에 대해서 1단원, 3단원, 청소년기 영양관리와 3단원 기호식품 속의 카페인과 당류 2단원이 해당되고요. 식생활과 안전은 2단원과 5단원, 식품 영양 정보와 생활 속 식중독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영역 식생활과 문화는 6단원과 4단원, 식량 생산과 소비, 세계 음식 문화가 해당되고 각각의 성취 기준, 단원별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의 표지고요. 차례 보시면 각 6단원 각각에 대해서 기본은 설명하는 내용인데 설명하는 내용도 문장으로 글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괄호 넣기나 학생들이 채워넣을 수 있는 참여형, 활동형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활동의 경우에는 단원별로 최소 2개부터 4개까지 구성되어 있고 가정, 지역사회 연계와 단원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읽을 거리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일단은 청소년기의 영양관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단원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몇 가지 샘플만 뽑아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자리에서 제가 단원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기 영양관리입니다. 청소년기 영양관리. 그래서 책을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이 책이 펼침면입니다. 책을 펼치면 왼쪽에는 1단원, 그다음에 단원명 나오고 그 밑에 학습 목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 행동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올바른 식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학생들이 이 단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기 1단원은 신문 기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먹방, 국방 즐겨보는 청소년, 아침 결식, 야식 섭취율 더 높아. 그래서 중학생들이 신문을 봤을 때, 신문 기사를 읽으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양식생활 교육과 연계가 되는구나. 신문의 내용이 그냥 단순히 활자돼서, 자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과 관련이 있구나를 보여주고자 하고, 그 내에 단원별로 여기는 이 기사를 읽고, 문제가 되는 식습관, 또 이 식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기본 내용 중에 말씀드렸듯이 글밥은 사실은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글은 최소화시켰습니다. 최소한의 내용들을 담고 특히 중학교 기술과정에 식생활 파트에 가면
그 5가지 영양소와 그다음에 그 영양소의 기능들 이런 내용들이 다 자세히 상세히 그다음에 급원식품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영양식생활 교육과 오히려 중복 또는 중복으로 인한 지루함 또 충돌 뭐 이런 교과의 중첩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업의 중첩성이 있어서 그보다는 좀 기술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로 좀 더 전문적으로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글밥과 함께 그래프 제시하고 또 학생들이 여기 보시면 우리 반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서 옆에 친구들과 뭐 모두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각자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빈칸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아침 결식, 야식 섭취, 패스트푸드 섭취 이렇게 중학생에게 주요한 문제들 위주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니라 활동형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도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1은 청소년기 식행동 문제 알아보기라고 해서 어떤 학생의 일과를 보여주고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찾고 하루 먹은 음식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과잉 섭취한 영양소 또 건강의 문제점을 찾고 결국 교육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개선하는 옳은 방식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으로 바꿔보는 것까지 이 활동에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단원은 식품 영양 정보가 되겠습니다. 만화 컷을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인지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발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고요. 초등학교 때 3학년, 4학년에서 나왔던 또 6학년에서 나왔던 영양정보, 식품정보의 심화 버전으로 중학교 버전으로 식품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초, 중고 식생활 교육 자료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이런 교재가 없었을 때 선생님들이 인사 이동하거나 뭐 전근 가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또 전학 가거나 해서 특정 주제만 반복해서 배우거나 특정 영양교육의 주제를 누락시킬 경우가 있었는데 심화되면서 체계적이며 연계성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단원을 만약에 수업하실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에서 2번 정도 다뤘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교재를 또 찾아보신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고 중학교에 와서 심화로 이 내용을 배우는구나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 수업을 좀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활동 2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학생들은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앞에 떡볶이집, 분식점, 문방구 대신 편의점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편의점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 영양정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좀 낯설지 않고 어른들은 마트가 익숙하지만 학생들은 편의점이 익숙한 그래서 이 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도록 지필진 선생님들이 애쓴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는 이 단원에서의 정리는 서클맵을 그리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학생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3단원은 기호식품 속 카페인과 당류입니다. 학생들이 특히 중학생이 되면 카페인, 커피라든지 차도 있지만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카페인 섭취가 많고 요즘 주변에 그런 그 카페들 이용으로 단 음식들 편의점에서 단 음료들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제시하고 카페인과 당류에 대해서 실제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학생 스스로 찾아봐서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활동을 카드 게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건 책 교재 제일 뒤에 보면 이 카드를 뜯어서 카드 만들 수 있게 붙임 자료를 만들어 두었고요. 학생들이 게임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모둠을 만들거나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활동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원별로 2개부터 4개까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조사하거나 어떤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혼자서 분석하거나 또 이렇게 정말 게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놀 수도 있는,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리를 신문 틀을 이용해서 빈칸 채우면서 정리할 수 있게 하거나 또 흔히 학생들이 간단한 요리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레시피를 제시하고 당을 줄이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4단원은 세계의 음식 문화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음식 문화는 앞에서 초등학교에서 우리나라 또 그다음에 조금 더 먼 나라들, 아시아 나라들, 좀 더 확장된 유럽이나 아메리카, 호주 이런 나라들의 음식 문화 했었고요. 그것의 중학교 편으로 세계 음식 문화를 한 단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계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지도에서 몇 개 나라들의 음식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간략하게 내용들을 이해한 후 더 필요한 부분들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고요. 급식과의 연계는 초등학교 1학년 1단원의 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단원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번 매 학년 또는 매 학교급에서 급식을 주제로 단원 구성하기는 좀 어렵고요. 학생들도 좀 지겨워하고요. 그래서 단원별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급식과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세계 음식의 날들, 뭐 중국 음식의 날들, 베트남 음식의 날들, 또 다문화 음식의 날들,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급식을 구성하듯이 학생들이 앞서 배운 세계 음식에 대해서 실제로 급식으로 구성해 보도록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영양 선생님이 수업한다면 실제로 이 중에서 베스트 메뉴의 경우에는 급식에 실제 급식으로 제공해 볼 수 있는 급식 메뉴에 포함시켜 볼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성취감이나 내가 만든 메뉴가 실제 제공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5단원은 생활 속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의 개념, 종류, 기본적인 설명들 나오고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중독이 이런 게 있다 해서는 지식에서 끝나는데 예방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교 내 또 학교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답을 찾아 써보도록 하였습니다. 활동 3의 경우에는 식중독 사례, 신문 기사일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원인과 예방법을 찾아내거나 3번째는 빈칸을 넣어서 스스로 뉴스에서 찾거나 본인의 경험을 기술을 하고 또 원인과 예방법을 써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4는 요즘 학생들은 글보다도 그림이 익숙해서 4컷 만화 그리기로 실제로 이 식중독의 위험, 예방법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6단원은 식량 생산과 소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넘쳐나는 것들을 넘쳐나지만 곡물 자급률은 낮고 그리고 우리가 먹기 싫다고 남기는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제시했고요. 이 쓰레기가 어떻게 순환되는지 또 활동 3 같은 경우에는 올바르게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초등학교 5학년 단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낮은 수준의 초등학교 수준의 음식물 쓰레기와 이 단원은 음식물 쓰레기 플러스 식량의 생산, 소비, 수급에 대한 내용까지 좀 더 확장시켜서 제시하는 단원으로 보겠습니다. 정리의 경우에는 초성 단어나 OX로 학생들이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용 지침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러 1단원입니다. 청소년기 영양관리에 대해서 단원 안내, 단원 개요에 이 단원에서 어떤 하위 영역에 포함되는지 식생활 건강이고 핵심 개념은 영양이며 성취 기준은 9, 0식 01-01
이 구영식은 9라고 시작하는 건 다 중학교 학교입니다. 2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년군, 4는 초등학교 3, 4학년 학년군, 6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년군이고 9는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영식은 영양식 생활이고 01은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이 3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 마지막 01은 1년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취 기준, 학습 목표, 기본적으로 3차시 분량이고 교과 연계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단어는 국어, 체육, 기술 과정, 미술과 연계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고요. 학습 및 평가 설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학습 설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평가도 사전에 이 성취 기준을 달성했는지 확인하고자, 모든 성취 기준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주요하게 9영식 01-01을 성취 기준에 대해서 평가 목표는 이렇고 평가 기준이 상은 이 정도, 중하 어떤 방식으로 관찰 평가, 자기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했습니다. 교수학습 평가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 또는 지역에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안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세안까지 제시하더라도 각자 또 변형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한 기본 틀로 제시하였습니다. 차시 구성은 3차시인 경우에 제가 계획 안으로 써놓은 이유는 3차시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첫 시간에는 도입과 첫 번째 단원명 나오는 도입과 기본 1과 기본 2라고 활동 1 정도 해서 마지막 정리하고, 2차 시에는 앞에 1차 시 했던 거 상기하고 학습 문제 안내하고 활동 2 공익 광고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광고 하나로 만드는 것만 해도 한 차 시가 충분하고, 3차 시에서는 활동 3과 4 토의하고 사례 탐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제안 드렸고요. 이 3차 시에 대한 구성은 선생님들 역량에 따라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마음껏 구성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는 각 단원의 내용들을 제가 책을 다 캡처해서 그 밑에 내용을 넣어 두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서 보시면 파란색 글씨는 이제 예상되는 학생들의 반응, 말, 질문 이런 것들이고요. 선생님들의 발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넣어서 수업에 활용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이제 생략했고요. 평가 과제 앞에 말씀드린 상중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참고 자료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추가 활동 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만 따로 출력하시거나 복사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더 나눠주고 추가 활동을 더 하실 수도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수업용 PP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한 단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PPT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넣어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편집하셔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원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교재 내용을 그대로 일단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배포해서 학생들과 같이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교재 없이 수업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히 PPT로 교재 내용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교재에 없는 내용들 조금 더 이제 멘트를 넣기도 했고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습 문제와 이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그대로 PPT로 가져왔을 때 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PPT 재구성하였습니다. 내용들을 충실히 담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답을 채워보자 했을 때 어떨까요? 하고 답은 그 다음에 표시될 수 있도록 PPT에 넣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이 식사 대용품 또는 간식용 식품에 대해서 학생들이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답을 제시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저희가 답도 다 넣어드렸고요. 학생들이 앞서 자주 먹었던 기호식품의 예시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써볼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같은 경우도
빈칸을 채워보자 했기 때문에 빈칸을 이렇게 채우는 예시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지침서에도 답이 있지만 PPT 보시면 선생님들 수업 준비가 조금 더 원활할 것 같고요. 서클맵도 이렇게 내용을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셨고 교재 뒤에도 있고 지침서 뒤에도 있습니다만 연구진과 또 총괄진 또 지필진 선생님들이 열심히 내용을 구성했고 각 지역의 교육청과 현장 선생님들이 자문해 주셔서 내용을 만들었고 또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진행하였습니다.